또 자외선이 무척 강해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지수도 높겠는데요.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남부지방은 매우 높음, 제주도는 위험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여름철 나들이 전 일기예보만큼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 바로 자외선 지수죠. 뜨거운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요즘, 연일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으므로 자외선 노출이 많은데요. 햇빛은 살균도 하고 비타민 D도 만든다고 하지만 태양이 싫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태양을 온몸으로 피하고 싶은 건 왜일까요?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는 여름철 강한 자외선이 부르는 기미와 주근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활발함과 귀여움의 상징인 말괄량이 삐삐. 삐삐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보다 얼굴 가득한 주근깨가 아닐까요? 삐삐뿐 아니라 최근 유명 배우들의 얼굴에서도 주근깨는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그래? 당연히 한 거지. 너무 생겨서 안 돼. 얼굴이 난 뽀해가지고 오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주근깨와 기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질환으로 여성들의 고민 1순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여성들의 고민거리로 자리 잡은 기미와 주근깨. 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예리한 분석과 진료로 마음까지 치료하는 피부과 전문의 최천필 원장이 나섰습니다. 네, 기미, 주근깨 이 두 가지는 자외선을 받으면 악화되는 대표적 안면 색소 질환인데요. 자외선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가 자극받고 활성화되면 피부 속에 멜라닌이 증가하면서 기미, 주근깨와 같은 색소 병변을 만들게 됩니다. 흔히 이 두 가지를 구분 안 하고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를 보더라도 기미, 주근깨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 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멜라닌 세포가 여러 가지 외부의 자극, 호르몬이나 환경, 자외선 같은 것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 멜라닌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멜라닌들이 구성돼서 함유되는 것을 멜라노좀이라고 하는데요. 멜라노좀이 만들어져서 피부 속에 배출이 되면 그것들이 이제 뭉쳐져서 기미가 될 수도 있고 주근깨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색소 병변을 만들게 됩니다. 기미와 주근깨의 원인 멜라닌. 멜라닌은 몸속에 존재하는 흑갈색의 색소로 흑인, 백인, 황인의 피부색은 물론 홍채 색깔과 머리색을 결정짓는 원인 물질입니다. 즉, 멜라닌의 양에 의해서 피부색, 머리색 등이 모두 결정되는 건데요. 햇빛 속의 자외선이 피부색소 형성세포를 자극하면 피부가 방어 기전을 작동,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즉, 멜라닌이 스스로 자외선을 흡수해 진피층과 유전자의 변성을 막는 셈인데요. 하지만 여름철 더운 날씨와 강한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를 과도하게 생성합니다. 멜라닌 색소가 필요 이상으로 과해지면서 피부톤을 어둡게 하거나 자극해 색소 질환이란 여성들의 고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생기는 원인은 워낙 다양한데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기미나 주근깨가 생기고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미의 경우는 자외선과 함께 두 번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복용한다거나 여성 호르몬 요법을 한다거나 또는 임신 기간 중에 기미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기미, 주근깨 두 가지를 감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확진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해야만 하겠지만 일반인들도 쉽게 감별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근깨는 피부 표층에 위치한 잡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아주 작고 명확하고 진하고
경계가 또렷한 것이 주근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어린 시절부터 발생하게 되면서 얼굴의 어느 부위나 무작위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연필로 그렸을 때 경계가 명확하게 그려진다면 주근깨와 같은 표피성 잡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반면에 기미라는 것은 항상 대부분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하게 되겠고 깊은 잡티이기 때문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흐리고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그릴 수가 없고요. 마치 붓으로 물감으로 수채화를 그리듯이 넓게 퍼지는 병변을 기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미는 양볼 전체에 깔린 듯 퍼져 보이고 그 경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색소 질환입니다. 이에 반해 점을 찍어 놓은 듯 또렷하고 깨알 같은 갈색 반점은 바로 주근깨인데요. 하나둘 생겨나는 골칫덩이들, 기미와 주근깨. 그런데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 사계절 중 유난히 봄이나 여름에만 기미와 주근깨가 부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자외선이 점차 강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봄, 여름에 외출을 하신다면 자외선을 그대로 맞게 되면서 기미, 주근깨가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실내에 계실 때도 창문 너머 햇빛의 자외선이 포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아침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충분히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2-3시간에 한 번씩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기미, 주근깨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미와 주근깨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꾸준한 치료를 통해 기미와 주근깨가 말끔히 사라진 깨끗한 얼굴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치료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최근에는 아주 훌륭한 레이저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제대로만 진단하고 꼼꼼히 치료한다면 2가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근깨와 같은 표피성 잡티인 경우에는 IPL과 색소 레이저 시술 1, 2회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기미와 같이 이제 깊고 어두운 잡티인 경우에는 한두 번의 치료로 치료하기에는 좀 위험하고요. 듀얼 레이저 토닝과 같은 치료를 일주 간격으로 꾸준히 적어도 10회 이상 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기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많은 환자들이 피부과를 찾고 있는데요. 이들의 고민은 역시 기미와 주근깨입니다. 오늘 어떤 질환 생기셨나요? 제가 출산 전에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기미랑 주근깨가 좀 신경이 쓰였었는데 이제 출산하고 여름도 다가와서 기미랑 주근깨 상담도 받고 치료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2가지 모두 자연 회복되는 질환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외선에 노출되면 점차 번지고 증가하는 색소 질환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고 치료한 후에도 좋은 상태를 잘 유지 관리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색소 질환입니다. 오늘 피부과를 내원한 윤선영 씨는 주근깨와 기미 모두를 갖고 있는 상태. 1차적으로 주근깨 제거를 위한 IPL 시술을 선택했는데요. IPL이란 강한 파장의 빛을 피부에 방출시켜 손상된 피부를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주근깨의 경우는 IPL 시술을 많이 사용하고요. IPL로 주근깨에 열을 가해서 바로 피부 표층으로 뽑아내서 딱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딱지가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탈락되고 주근깨 색소가 제거되는 과정으로 치료가 됩니다. 반면 기미의 경우는 깊게 위치이기 때문에 딱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듀얼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기미의 색소 부분은 레이저 토닝으로 잘 파괴해서 제거를 하고요. 이와 함께 이제 시너지 토닝을 병행해서 기미가 자극되지 않도록 그리고 피부 환경을 개성해서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기미를 안정화시킵니다. 이렇게 듀얼 레이저 토닝 시술로 일주 간격으로 천천히 10회 이상 치료한다면 기미도 안전하게 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와 함께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피부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료 후 유지를 위한 관리 또한 필수입니다. 우리가 평생 암실에서 생활하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 속에서 자외선을 완전히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줘야 재발을 늦출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기미의 경우에는 폐경기까지 꾸준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유지관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잡티 없는 맑은 피부는 모든 여성들의 바람. 최근에는 많은 여성들이 미백 화장품을 사용하며 깨끗한 피부를 가꿉니다. 특히 기미와 주근깨에도 미백 화장품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대표적인 미백 화장품에 이제 비타민 C 성분이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듯이 항산화 미백 효과가 있는 성분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 비타민 C 사용으로 기미 주근깨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미 주근깨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적보다는 우리가 비타민 C를 섭취하거나 바름으로써 자외선에 대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기미 주근깨를 예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C를 선택할 때는 제형이나 성분이 정확히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트라넥사믹산이라고 해서요. 기미에 이제 먹는 약으로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먹는 약의 경우도 기미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효과가 기미의 색소를 파괴하는 효과가 아닌 기미의 힘을 빼놓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단점은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하면 다시 기미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단독 복용약으로 기미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기미 치료와 더불어 먹는 약을 복용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미 치료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는 바르는 화장품, 약, 시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름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모자와 양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먼저 제대로 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꼭 바르시고요. 외출 시에는 2-3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 주십시오. 두 번째로 비타민 C를 함유한다면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 키위, 귤, 오렌지 이런 과일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햇빛을 보고 기미 주근깨가 심하게 올라왔다면 이를 민간요법이나 생활 속에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 보시고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루라도 내 피부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자외선 차단제.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도 브랜드에 따라 성분과 기능이 가지각색인데요. 무조건 많이, 자주 바르는 것보다 내 피부에 맞는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기 위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일단 기본적으로 SPF는 30 이상이 좋은데요. SPF가 높다고 해서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SPF가 높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SPF는 30 이상 쓰시고요. UVA가 동시에 차단되는 제품을 쓰시고요. PA 플러스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3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줘야 되는데 이는 땀이 나거나 이러면서 씻겨 내려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워터프루프, 방수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쓰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BB, 다른 보습제와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이것만 쓰면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른다 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단독 제품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단독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요. 스프레이 타입보다는 바르는 타입이 좀 더 충분한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위한 시작. 자외선 차단제는 기본이며 비타민C와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혹시 지금 기미나 주근깨로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적극적인 치료로 심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꿔 나가시길 바랍니다.